안녕하십니까. 기다리는 고차의 박선욱 김기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보고 지금 코너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동차의 일반 소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안 좋은, 정말 맞지도 않은 어그로 같은 그런 정보들을 막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그로죠. 그죠, 어그로죠.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방전이 됐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키를 돌려도 띡띡 소리도 안 나고 완전히 방전된 것 같군요. 이런 경우에 당하기 되게 쉬운데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보이시죠? 일단 이런 경우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키는 ON으로 두시고요. 기어봉을 P에서 N P N P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이 걸리죠? 신기하죠? 저번에도 배터리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배터리 뭐 출동기사님 부르지 마세요? 뭐 이런 멘트를 써가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출동기사님은 오셔야 돼요. 배터리 지금 방전 많이 되시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디젤 차다 보니까 그죠. 배터리 방전 좀 유난히 잦은 그죠. 시기가 디젤은 시동 시 원래 전류를 많이 쓰는 차량이니까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구매하실 때 그 상단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배터리 갖다 주세요 이러고 그냥 아무 배터리나 꽂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겨울철에 시동이 잘 안 걸렸는데도, 그리고 내 차가 지금 배터리가 필요한 용량이, 나는 항상 배가 고파 하는데도 똑같은 배터리에 똑같은 내용 아무거나 꽂아주세요. 뭐 정비사님 잘 해주시겠죠 이렇게 하시는데, 정비사님은 정비소에 있는 배터리만 교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잘 교환하는 방법은 내 차에 맞는 배터리를 좀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차의 재원을 보게 되면은 차대 번호가 나와 있는 차 문을 열어보면 그 옆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아반떼면은 아반떼 배터리 사이즈 치면은 배터리가 맞는 사이즈들이 쫙 뜹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수치가 어렵죠. 어렵죠. 워낙 쉬웠나요? 용어도 복잡하고. 그죠? 뭐 L, R, 뭐 80L, 뭐 이게 무슨 잘못 넣으면은 이게 차가 좀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차가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뭣도 모르는데 이거를 잘못 넣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수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숫자가 그 80, 60, 50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거는 배터리의 용량을 뜻합니다. 내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경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40, 50, 그리고 아반떼에 들어가는 거 50, 60, 70 뭐 이런 식으로 배터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큰 거 넣어도 되는데 대신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넓은 작은 차에는 큰 배터리를 넣어야 될 수가 없고. 그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잘못 이걸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비사님이 이야기하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이즈만 줄이시면 되세요. 근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제품과 그런 배터리를 선택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8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 뭐 이렇게 LR 나와 있잖아요. 그 LR 나와 있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LR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오, 정확하십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봐요. 다 알잖아요. 누구나 안다니까요. 저희 여기 보게 되면은 빨간색 단자가 있는데, 차들 보게 되면 나중에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저희 PD님께서. 근데 거기 빨간색 단자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은, 배터리 왼쪽에 있으면 L,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R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 차에 검색했을 때 다 뜨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시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겨울철 위에 LR 나와 있고 80 나와 있고 밑에 수치가, 여러 수치가 한 3가지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저는 이거다 생각합니다. 겨울철에 중요한 수치 뭐가 있나요? 겨울철 하면 겨울철에 전기가 잘 될 수 있도록 CCA? 그죠? CCA가 있습니다. CCA 정말 중요한데요. CCA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하 18도에서 그런 CCA 값이 높아야만 이게 영하의 온도에서도 시동을 잘 걸 수 있는, 겨울철 시동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온에서 얼마나 시동을 잘 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그런 CCA 값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조금 저희 보시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배터리 중에서 예전에는 납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좋은 시동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칼슘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칼슘이요? 네, 뼈? 칼슘? 그죠. 뼈에 들어간 칼슘이 납에 약간 그렇게 코팅이나 같이 결합돼 있어가지고 그게 납판에 들어가는데 이물질이 옆에 많이 붙으면 전해질 사이에서 전기가 많이 흐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막아주기 위해서 특수한 공법으로 만든 배터리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대중화되긴 했는데 그런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겨울철 시동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내 차가 용량이 조금 적정 용량에서 조금 크게 가는 게 블랙박스나 네. 내비게이션, 공기청정기. 그러네요. 공기청정기도 쓰네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전기들을 씁니다. 근데 하지만 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나 이렇게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용량을 내 차에 들어가는 용량에서 조금 최대한 맥시멈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출고했을 때 당시에는 배터리가 좀 작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한 치수를 키워보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배터리는 주로 3년이 교환 주기입니다. 내 차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꺼진다, 시동이 잘 걸린다 이러면 정말 관리를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잘 타시는 분은 5년도 타기는 하세요. 조금 저희가 주행을 자주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는데 관리하는 요령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제가 여름에 뭐라 그랬나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5분 전이 아니고 한 2, 3분이라도 5분 전 에어컨을 꺼둔다. 그죠? 겨울철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겨울철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그러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한 1분, 2분 전에라도 히터와 열선 시트를 살짝 끄고 탄다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1분 정도라도 그런 전자기를 조금 끈 상태에서 엔진에서 돌아가는 에너지로 배터리의 충전을 좀 높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차를 자주 또 안 쓰잖아요. 만약에 월요일 탔는데 또 일요일날 타신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블랙박스를 사용하면은 방전이 쉽게 되겠죠. 방전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시동이 또 안 걸려서 아까 출동 기사님 또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파킹했다가 뭐 이렇게 안 돼요. 그거 뭐 편법이라면서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블로그 조회수나 올리고 그런 파렴치한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그래요.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전이 일어나잖아요. 방전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지 않고 또 방전이 일어나잖아요.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전이 여러 번 일어났을 때 완전 방전이 아니라 완방. 그죠? 완방이 일어났을 때 배터리는 항상 이 부분이 상합니다. 나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명이 줄어들어요. 완전 방전은 절대 피하라. 내 차 배터리가 겨울 되면 추워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배터리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감싸줄 수 있는 것들 감싸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하는 이유가 잘못해서 이물질들이 그거 펜벨트나 이런 데 말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정식 규격 상품 외에는 뭐 혹시나 내가 배터리에 옷을 덮어준다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세요. 그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또 있는 게 배터리를 갈자라고 할 때 배터리를 갈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터미널, 배터리에도 연결하는 부분이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 터미널, 전자가 왔다 전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터미널에 이물질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리고 아니면 그 부분에 헐거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꽉 조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물질을 털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배터리가 전류 흐르는 그런 부분이 더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도 좋아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출력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보니까 네. 칫솔을 가지고 흰색 이물질들 이렇게 막 닦아내라고 하는데 네. 불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불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대신 그게 하얀색이 뭐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화학물질이 몸에 들어간 발암물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털 때는 혹시나 눈에 들어가지 않게 정말 탁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이러면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때 뭐 안경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멀리서
탁탁탁탁 잘 털어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위를 보면 웬만한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배터리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녹색, 검정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해서 내 충전 상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배터리에는 전해질이라는 용액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이러면 그 전해질 양이 약간 살짝 약간 부풀려져서 약간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그 아래쪽에 녹색 구슬이 있습니다. 그게 녹색 구슬이 올라와서 위에 있으면은 녹색 보이겠죠. 그러면 충전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주입되어 있으니까 이게 쫙 올라와서 위에 녹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 이 충전 상태가 좋구나. 근데 이게 검정색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쭉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전 상태가 이제 안 보이는 녹색 구슬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충전 상태가 이게 그 전해질 용액이 다운됐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류량이 적다는 거예요. 충전량이. 그럼 충전해주면 올라옵니다. 근데 요거보다 만약에 흰색으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 된다 이러면 아예 전류 그 전해질 액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검정색, 녹색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내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어떤지 한번 봤다가 내가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블랙박스 저전압 설정. 네, 그죠. 하고 있어요 있는데 요거 수치는 얼마까지 하는 게 좋나요? 저는 11.9까지 해놓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저전압 설정을 막아놓으면은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블랙박스를 쓰는데 계속 전기를 받아서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계속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그러면은 12.4 막 이렇게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들어오다가 블랙박스에 들어오는 전력이 12몇 볼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나는 이거를 블랙박스를 꺼지겠다라고 하는 세팅이 되는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방전의 요소가 좀 덜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11.9 세팅해 놓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배터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빈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여름철 관리용에도 올려드렸던 그 배터리 단자가 조금 아래에 있으면서 위쪽으로 그 배터리 내부 용량을 좀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딘 타입이 있고요. AGM이라고 해가지고 AGM 배터리의 CCA 값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동을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네, 시동성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CCA 값을 많이 높게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AGM 배터리 괜찮네요. 근데 뭐 다른 차들 꼭 달아야 되는데도 안 달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추천을 안 드립니다. 무조건 AGM 배터리는 AGM 그거 시동 ISG 기능이 있으면 AGM 배터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차의 엔진에 대한 무리가 가지 않고 개울절 시동성까지 좋아집니다. CCA 값이 좋은 거는 정말 차의 엔진에 무리도 덜 가게 해요. 시동 모터 같은 경우에 스타트 모터 같은 경우도 윙윙윙윙윙윙 하는 소리 옛날에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윙윙윙 하면은 그죠? 예, 이런 소리 나오면서 엔진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부분 많이 상해요. 근데 만약에 시동이 전류가 좋다 그러면 윙 구속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부품들까지도 교환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차의 전기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관리 요령을 좀 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궁금한 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정확한 정보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